연극이 끝나고 난 뒤 우리는 연극이 끝난 후를 불렀다. 이희인, 샤프, 연극이 끝난 후.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어른이 되어 눈물을 흘릴 일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종종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때가 있다. 그 가운데 연극의 커튼콜을 접할 때 경험하는 울컥함이나 뭉클함도 내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슬픔도 아니요, 울분은 더더욱 아니며 아픔도 아닌데 알 수 없는 눈물이 종종 눈가에 맺힌다. 영화를 본 뒤 그런 경험을 한 일은 손에 꼽는다. 한편의 연극이 모두 끝나 마지막 어둠이 무대에 내려앉은 뒤 잠시 고요가 모든 걸 집어삼키고 곧 조명이 다시 밝아지며 연극에선 그토록 당당했던 배우들이 쑥스럽고 수줍은 듯 한 명 한 명 무대로 나와 인사를 하는 커튼콜을 접하면 나는 가슴 안쪽으로부터 뭉클한 감정이 솟아오르면서 쏟아지려는 눈물을 어쩌지 못한다. 연극의 규모나 러닝타임, 그 작품이 잘 됐고 못 됐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 모든 커튼콜에 아낌없는 눈물을. 모르긴 몰라도 배우들이 그 한편의 연극을 준비하기 위해 고생한 시간들이 떠올라 뭉클해졌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연극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안다. 그것이 얼마나 지난하고 험난한 과정이고 짜증나는 과정이며 결과적으로 얼마나 가없는 희열을 안겨주는 과정인지를. 그러나 또 연극을 만들어 본 사람은 안다. 배우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며 그들에게 곧 닥칠 불행을 짐작하게 된다. 내일 그들에게 몰아닥칠 공허는 얼마나 깊고 치명적인 것일까. 몇 달을 지속해왔을 치열하고도 아름다웠던 시간을 더는 누리지 못할 배우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그들은 어느 주막에 자리를 잡고 앉아 헛헛한 가슴과 텅 비어버린 시간을 메울까. 어떠한 방식으로 공연 뒤 찾아올 막막한 사태를 모른 척하거나 잊으려 노력할까. 사진을 일컬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사진에 담기는 시간이 죽는다고 하지만 연극이야말로 하나의 막이 내리고 지나갈 때마다 하나하나의 장면이 죽는 경험을 하게 된다. 연극의 죽음은 사진의 죽음보다 더 치명적이다. 연극처럼 영원히 사라지고 휘발되는 예술이 또 있을까? 모든 커튼콜에 아낌없는 박수를. 개인적으로 대학 시절 연극 동아리에서 공연을 올렸던 시간들이 커튼콜의 장면에 겹치는 탓에 더더욱 뭉클함을 느낀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지극한 성취감과 함께 끝도 모를 추락과 공허의 시간들이 떠올라서라고. 그런 걸 예감하게 하는 공연 뒤풀이 시간 같은 것이 또한 떠올라서 말이다. 요즘 대학의 동아리에도 그런 풍경이 있을까? 사회의 전문 극단에도 그런 장면들이 가능할까? 알 수 없지만 내가 대학에서 학과 공부보다 더 열심히 참여했던 동아리의 연극 만들기와 그 뒤풀이 자리가 떠오를 때면 줄곧 희미하게 들려오는 어떤 노래 한 소절의 환청과 함께 한 시절이 오롯이 복원되곤 한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전국 노래자랑. 박수를 쳐주는 입장이 아닌 따뜻한 박수를 받으며 커튼콜을 치르는 사람에겐 내일 찾아올 공허함 따위는 사치다. 어쨌거나 끝난 것이다. 지긋지긋하게 도망치고 싶었던 시간들이 마침내 저 멀리 꺼져버린 것이다. 그래서일까? 커튼콜이 끝나고 배우들 얼굴에 분장기가 말끔히 지워져 일상의 차림으로 복귀한 뒤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돈다. 무대로 사용됐던 소극장 안으로 어딘가 치워두었던 탁자들이 놓여 술상이 되고 주문해 놓은 막걸리며 음식들이 상위에 깔리기 마련이다. 분장을 지운 몇몇 배우들은 바깥으로 나가 공연 동안 누리지 못했던 담배를
만나게 태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어떤 위험이나 말썽의 조짐은 감지되지 않는다. 그래도 경험 많은 선배들은 신경을 곤두세운다. 오늘 누구누구를 조심해야겠다고. 오늘 누구누구를 빨리 집으로 보내는 편이 좋겠다고. 늦은 저녁을 겸한 공연 뒤풀이의 처음은 순조롭다. 공연 전 과정을 이끌었던 기획자가 일어나 고생한 순간들을 상기시키고 이 공연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자화자찬하며 건배를 제의한다. 뒤풀이 술자리를 통틀어 가장 화기애애한 시간이다. 부드럽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어진다. 긴장은 잠복돼 있다. 다만 아직 충분한 술잔이 돌아가지 않았을 뿐이다. 본격적으로 술자리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며 옆에 앉은 선후배들과 술잔을 나누며 격려와 덕담이 오간다. 한두 시간 전까지만 해도 숨죽인 연극 무대였던 공간이 시끌벅적한 난장이 돼간다. 불안감이 감지되는 첫 단계는 누군가 먼저 터뜨린 눈물이다. 그 연극에 처음 참여한 저학년 여학생 중 한 명부터 틀림없이 탁자 한쪽에서 홀짝홀짝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다. 술이 약한 동아리 회원 중 누군가가 그럴 수도 있다. 술에 충분히 취하지 않은 사람을 달래기는 어렵지 않다. 따뜻한 위로와 다독거림에 눈물 짓던 얼굴이 다시 발그레 웃는 얼굴이 된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뒤풀이 자리 한 구석에서 저 혼자 홀짝홀짝 술잔을 들이키며 찬찬히 눈이 벌개져가는 친구가 있음을. 그의 숨이 새근새근 가빠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경험 많은 선배들이 점 찍어둔 요주의 인물일 수도 있지만 간혹 예상 밖의 인물일 경우도 있다는 것을.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건 혹은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시작하건 뒤풀이 때마다 을에 노래 한 가락씩 부르는 전국 노래자랑 시간이 이어진다. 왜 이런 뒤풀이 자리는 늘 노래자랑 비슷한 곳으로 채워지는 걸까? 그것도 누가 무슨 노래를 부를지, 누구의 18번은 무엇인지 다 알면서도 그 노래를 처음 듣는 척 낯빛을 꾸미면서. 그 시절 누구나 그러했듯이 투쟁가를 부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문세나 김현식의 노래를 부르는 이도 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듀스, H.O.T의 신곡부터 변진섭이나 신승훈 같은 인기 레퍼토리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무슨 노래들이 그 폐잔병들의 모임 같은 뒤풀이 자리를 수놓았던가. 어느새 공연 뒤풀이 자리는 형광등 대신 아직 철수하지 않은 무대 조명으로 대체되고 누군가 기타를 잡은 쪽으로 핀 조명이 맞춰진다. 기손처럼 또 밤이 찾아오면 뒤풀이 자리는 무르익어간다. 순간 어디선가 우당탕탕 요란한 굉음이 터져나온다. 고성이 튀어오르고 탁자 위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다. 누군가 누구에게 뭘 던지거나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목에 핏대를 세우고 뭔가를 따져 묻기도 한다. 돌아보면 선배들이 예상했던 요주의 인물이기 십상이다. 간신히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리고 둘을 떼어놓는다. 한 사람은 소극장 바깥으로, 다른 한 사람은 소극장 구석으로 보내진다. 흡사 한 라운드가 끝나 각자의 코너로 돌아간 복서들처럼. 무대 바닥에 잠복했던 먼지가 핀 조명 안쪽으로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것이 보인다. 잠시 소란의 여운이 남는다. 곧 다시 기타가 퉁겨지며 뒤풀이의 전국 노래자랑은 계속된다. 또 어떤 노래가 흘러갔던가. 노래자랑이 흐를수록 술자리의 한국 대중음악사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정태춘을 넘어 조용필로, 또 송창식으로, 어쩌다 김민기나 양희은으로, 종종 박인희로, 그러다 한대수나 신중현으로. 노래방이 없던 그 시절
우리들 머릿속에는 얼마나 많은 가사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가. 얼마나 다양한 창법과 개성 넘치는 곡 해석이 난무했던가.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는 노래도 있지만 노래방이 죽인 낭만과 즐거움은 얼마나 허다한가. 순간 다시 소극장 한쪽에서 우당탕탕탕탕탕탕 소리가 폭발한다. 아! 하는 여학생의 단발마 같은 비명소리도 터져나온다. 기타가 멈추고 모두 그쪽을 바라본다. 작은 소극장이지만 무대 뒤편 베니어 합판으로 만들어 놓은 무대 장치가 박살이 나 있다. 누군가 그걸 야무지게 때려 부순 것이다. 2단 옆차기로 무대를 부순 회원이 튕겨나가 주저앉은 뒤 곧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무대 장치를 향해 앞차기 옆차기를 해댄다. 뜯어 말리는 사람, 어쩌지 못하고 만 연발하는 사람, 별일 아니라는 듯이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 2단 옆차기, 앞차기의 주인공을 봤더니 그 친구다. 뒤풀이 자리 한 구석에서 저 혼자 홀짝홀짝 술잔을 들이키며 가만히 눈이 벌게 가던 친구. 새근새근 벌렁벌렁 숨이 가빠오고 얼굴에는 홍조가 깃든 그 친구가 기어이 그 밤 뒤풀이 자리에서 가장 큰 사고를 쳤다. 하기야 앙코르 공연을 할 리는 없으니 정석껏 만든 무대 장치가 부서진들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렇잖아도 숙취를 부여안고 이튿날 나와 치우고 철거하려던 무대 장치이니. 뒤풀이 자리가 깊어갈수록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취해가고 여기저기 터져나오는 소란과 말썽이 극에 달할 무렵 정화의 시간이 찾아온다. 마침내 동아리 최고의 가수로 불리는 여자 선배 한 명이 일어나 크지도 않은 목소리로 나지막이 노래를 부른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그 노래에는 이상한 마력이 있었다. 모두들 그 노래에 얌전해졌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율리시스의 선원들을 위험에 빠뜨린 사이렌의 노래처럼, 로렐라의 언덕에 앉아 노래를 부르던 전설의 여부처럼 모두 잠시 넋을 잃고 노래에 빠져들었다. 음악 소리도 분주하게 돌아가던 무대도 화려했던 조명도 이젠 모두 꺼져버리고 연극이 끝나고 난 무대 위엔 정적과 침묵만이 남아 흐르고 있다는 그 노래. 모두들 넋이 빠져 목소리를 모아 노래를 따라 불렀다.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모두 연극이 끝난 후를 불렀다. 카니발의 아침. 어쩌다 보니 연극 동아리가 아니라 무슨 폭력 조직의 술자리 풍경을 옮겨놓은 것만 같다. 그만큼 연극을 만드는 일은 힘에 겨웠고 그에 따른 뒤풀이 자리는 늘 태풍의 눈 한가운데처럼 요동쳤다. 그렇게 열심히 연극을 만들며 청춘을 불살랐다 해도 좋을 것이다. 대부분 먹고 사는 일의 무거움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연극 무대에 서겠다는 마음은 포기해야 했지만 말이다. 그래서일까? 요즘도 연극을 볼 때 그리고 배우들의 커튼콜을 볼 때면 울컥하는 마음 한편에 그 배우들이 용감하게 연극의 길을 택한 것이며 삭막한 무대를 지켜가고 있음에 대한 존경심도 한몫을 한다. 커튼콜을 마주할 때 느끼는 울컥함이나 뭉클함에 다만 몇 할은 그런 감정과 생각들에 빚을 지고 있다. 모든 커튼콜에 아낌없는 박수를. 연극의 쫑파티는 러시아의 평론가 바흐친이 말했던 카니발의 시간을 오롯이 연상케 한다. 계급과 신분의 질서가 잠시 전복되고 억압받아온 이들에게 모든 도발적 행동이 허용되는 시간이다. 일종의 야자타임 같은 것일 텐데 우리 사회의 쪼잔한 야자타임이 대개 그렇듯 어느 선이 넘으면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한쪽에선 우당탕탕탕 실랑이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튿날
카니발의 밤이 지난 뒤에 아침이 오면 밤새 어떻게들 흩어졌는지 알 수 없는 동아리 회원들이 다시 하나둘 소극장으로 돌아온다. 퀴퀴한 막걸리 썩은 내가 나는 간밤의 흔적은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며 처참하다. 술병이 나뒹굴거나 깨져 있고 말라붙은 음식 찌꺼기가 술상으로 쓴 탁자 위에 붙어 있으며 무대의 윙 커튼을 뒤집어 쓴 채 소극장 한 구석에서 잠자다 깬 회원의 부스스한 얼굴도 안쓰럽다. 무엇보다 2단 옆차기로 멋지게 부순 무대 장치가 가관이다. 지난밤 그 무대를 부순 친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동아리방의 모습을 나타낼지도 알 수 없다. 그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그 친구는 다른 회원도 아니고 애꿎은 무대 장치를 타깃 삼아 화풀이를 한 것일까? 카니발의 흔적을 지우며 무대를 철수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또 몇 달 뒤 다시 올려야 할 공연을 위해 한데 힘을 모아 청소를 하고 정리를 한다. 누군가 어쩌다 실수해서 연극이 끝나고 난 뒤 어쩌고 흥얼거리기라도 하면 한 선배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타박할 것이다. 치아라! 치워라! 그 노래는 몇 달 뒤 다시 온 정열과 눈물과 한숨과 긴긴 기다림의 시간을 다 바친 또 한편의 공연을 무대 위에 무사히 올리고 또 마치고서야 부를 수가 있다. 그 시절 우리에겐 성스러운 노래였다. 그런데 나는 그 노래를 몇 번이나 목이 터져라 불러보았던가.